네, 취재율을 들어보는 시간 뉴스 AS입니다. 보고 오신 것처럼 어제가 헬로윈이었고 지난 화요일은 이태원 참사 2주기였습니다.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한 주였는데요. 올해 헬로윈 분위기는 어땠는지, 또 우리 사회는 참사 이후 얼마나 더 안전해졌는지 김선호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바로 어제가 헬로윈이었잖아요. 현장에 직접 다녀오셨는데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네, 한마디로 질서 있는 헬로윈이었습니다. 이른 저녁부터 가장 사람이 몰리기 시작하는 밤 9시까지 제가 이태원 메인 스트리트인 이 세계 음식 문화거리에서 쭉 지켜봤는데요. 곳곳에 경찰 그리고 구청 소방 인원들이 배치가 돼서 오후 7시 정도까지는 오히려 순찰 인원이 더 많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경찰이 미리 접힌 상태의 안전 펜스를 거리 중앙에 설치를 해뒀는데요. 그걸 기준으로 시민들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우측 통행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후 8시 반쯤부터 인파가 좀 늘어날 기미가 보이자 경찰은 안전 펜스를 펼쳐서 또 시민들의 일방 통행을 유도했는데요. 거리 양끝에는 또 인파 혼잡도를 보여주는 전광판도 설치돼서 시민들이 쉽게 위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도 강화됐지만 시민들의 안전인식 수준도 확실히 좀 높아졌다, 이런 인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참사 이후 2년이 지났는데 사실 아직 그 참사의 영향에서 그곳이 많이 벗어나지 못한 것 같기도 해요. 그 축제 분위기가 좀 났습니까? 네, 시간이 그래도 늦어질수록 사람들이 좀 몰리면서 거리는 북적거리긴 했습니다. 헬로윈 당일인 만큼 군데군데 또 각양각색의 코스튬을 입은 시민들도 보였는데요. 물론 2년 전에 큰 사고가 있었다는 걸 걱정하는 시민들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좀 흘렀다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예전의 이태원 거리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만났던 시민들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 회사 동기랑 같이 오늘 당일이라서 왔어요. 이제 2년 정도 지나서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방문해 봤어요. 조금 불안하긴 했는데 근데 경찰들 이번에 많이 깔려있다고 해서 좀 더 조심하게 이제 안전한 곳으로 다니려고 이제 노력 중이에요. 다만 헬로윈 당일에 사람이 몰린 만큼 참사 현장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추모를 하고 가시는 시민분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나오자마자 우회전을 하게 되면 참사 현장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시민들은 골목을 지나서 세계음식 문화거리로 발걸음을 옮기다가도 잠시 멈춰서 묵념을 하거나 또 벽에 붙은 추모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를 즐기면서도 아직은 참사를 기억하려는 마음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2주기 당일 지난 화요일이었죠. 그때 당시에도 현장에 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내내 참사 현장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가 않았는데요. 네. 이 현장에는 국화꽃과 또 추모 메시지가 가득 쌓여갔습니다. 시민들은 골목 앞에서 한참을 묵념하거나 또 희생자들이 이름이 적힌 이 전시 작품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등 저마다의 방식으로 참사를 추모해 갔습니다. 또 2주기 당일 저녁에는 이 녹사평역 광장에서 이 추모 메시지 낭독회가 열렸는데요. 네. 지난 2년 동안 참사 현장에 모인 편지 그리고 포스트잇 메시지가 무려 10만 장을 넘었다고 합니다. 한 유가족의 편지도 낭독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상은아, 너는 이모에게, 우리 가족 모두에게 늘 사랑이었고 행복이었어. 막중한 자리에서 본분과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자들, 잘못을 통감하고 사죄했어야 했던 자들 꼭 처벌받도록 여기 모인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가 다 노력할게. 잘 지내, 상은아. 올해는 또 국회에서도 공식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이 사회적 재난에 국회가 공식적으로 주최한 추모제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유가족들이 그렇게 바랐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최근에 출범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조사에 돌입하는 건가요? 아직 본격 조사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태원 참사 특조위는 지난 5월에 통과된 특별법에 따라 이 진상규명과 또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네. 이 특별법 참사 발생 552일 만에야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특조위는 현재 운영 준비 단계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들어갈 계획인데요. 그에 앞서서 사고 부상자나 목격자,
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어떤 조사를 하길 원하는지 이 진상규명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조사 신청서는 내년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네, 특조위 활동에 제약은 없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수정을 거치면서 빠진 조항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여당에서 독소 조항이라고 지목했던 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과 또 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 조사 권한이 빠졌는데요. 이게 사라지면서 특조위가 조사 중에 관련자를 소환하거나 또 자료 조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특조위는 조사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 이런 포부도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또 대통령실 관계자 등 이 윗선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특조위도 이런 우려를 좀 의식했는지 이번 국회 추모제에서 적극적인 이런 진상조사에 대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특별조사위원회가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한계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이 한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부여된 과업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과업을 반드시 완수하고자 합니다. 네, 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 활동 기간은 최대 1년 3개월입니다. 이 특조위의 강제 조사 권한이 없는 만큼 그 안에 성과를 내려면 이 조사 대상 기관들의 협조가 얼마나 이루어질지가 관건일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